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, 정원친구 2호입니다. 오늘은 정원에서 창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창고가 쓰여지는 것은 사실 이 공간은 약간 여기가 불멍하는 자리였었거든요. 불멍하는 자리에 이 창고가 옆에 붙어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불멍이라든지 정원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이럴 공간에서 이 창고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쌓이게 됩니다. 두 번째 창고는 또 저쪽 반대편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약간 농자재 같은 것들, 그러니까 뭔가 텃밭을 하거나 정원 가드닝 할 때 뭐 연장 같은 걸 넣는 창고를 또 하나 놓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창고 만드실 때 각각 공간마다 창고가 해야 할 역할들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동선도 짧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창고는 그런 용도로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창고를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정원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창고 어디 저쪽 구성 쪽에 안 보이는 데다 창고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정원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보이는 곳에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 조금 더 미적으로 예쁜 것들,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 우리 어린이가 이 창고를 보고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저희 이제 다 가고 나면 여기서 막 뛰어놀면서 이걸 되게 즐거워하고 있다고 아빠가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 때 조금만 더 힘을 좀 주면, 약간의 힘만 좀 주면 훨씬 더 예쁘장한 창고를 보게 되어지고요. 이게 하나의 정원의 요소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완성하면 나중에 안에도 어떻게 선반을 할 것인지도 한번 설명 또 한번 해볼게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에다가 조명을 하나 달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창고이지만 하나의 뭐 큰 등을 하나 박아 놓으면서 조금 더 이것이 미적 요소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칠 작업을 막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제도 제가 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제가 늘 칠을 하면 대보는 거예요. 이렇게 대보고 이것도 이런 칠이 이렇게 먹히나? 아니면 이 지붕 같은 경우는 저 진하게 먹일 거거든요.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, 영상에서.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칠인데도 좀 이따 보시면 전혀 다른 칠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색칠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. 사실 얘도 투명으로 칠할까? 이건 투명 칠해 놓은 거거든요. 투명을 칠할까? 아니면 색깔을 입힐까 막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건데,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?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이 어떻게 컬러를 맺힐 거냐라는 거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. 색칠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,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는 또 어떤 칠을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, 카메라를 저쪽에 가셔서 한번 저 담장 한번 보여주고 얘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에 지금 담장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저 담장은 투명을 먹인 거예요. 그러니까 투명 색깔을 먹였기 때문에 약간 짙은 색이 좀 색깔이 됐죠.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됐는데, 자, 거기가 이제 투명이 되어지고, 얘는 제가 지금 가을 하늘색이라는 거를 좀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얘하고는 가을 하늘색.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똑같이 티크색을 같이 칠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 이 공간에서 봤을 때에 얘를 가을 하늘색을 제가 칠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, 얘까지 티크색으로 같이 이렇게 묻혀서 가게 되어지면 정원이 너무 색감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얘는 약간 심플한 디자인이지만도 색깔을 좀 더 주면서 요 안에서 조금 눈길을 약간 끌어내겠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? 지금 이 옹벽 값이 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떠세요? 얘가 한번 직선으로 해서 라인을 옹벽을 한번 끊어내 놓으니까 옹벽이 점점 많이 안 보이게 되어지는 것도 있죠. 옹벽이 있다는 것은 장점은 뭐예요? 식물이 그저께 얘기했죠. 생물이 이렇게 단단히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, 계단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입체적인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친구의 정원 질문 하나 있었는데,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정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돌이 너무 많아요. 이거 다 골라내야 돼요?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골라내야 돼? 이 질문 한번. 지금 잔디를 깔을 건데 거기에다 잔디 깔을 때에 복합비료를 줘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이제 두 가지 질문 한번 설명을 해보면, 첫 번째, 돌멩이는 사실은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뭐라 할까, 약간 밤알 정도 되어지는 이 정도의 크기 돌은 이것까지 사실 다
낸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 정도의 컨디션은 좀 괜찮은데, 만약에 뭐 주먹 정도 되는 돌이 너무 많다, 뭐 그런 것들은 좀 골라낼 필요가 있겠지만, 사실 바말송이 정도 되어지는 것까지 골라내는 거는 저는 불필요한 작업 아니겠냐 생각합니다.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. 그러니까 저쪽 전라도 쪽 가면 황토옥이 좀 많고요. 저쪽 제천, 괴산 이쪽으로 가면 돌이 또 엄청 많은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, 이쪽 경기도 쪽 일로 가면 또 마사토가 되게 많은 토양들을 볼 수 있거든요. 이것도 또한 역시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떠한 적용을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현장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돌을 고를 때에도 약간 참고하셔서 이 땅이 배수가 잘 되는 건지 아닌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잔디는 지금 어떻게 깔아야 복합비로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, 사실은 잔디는 정말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비료까지 좋은 식으로 하시게 되어지면 잘라내시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많이 잘라내니까 잔디를 막 여러 번 잘라서 수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복합비료 넣는 것은 별로 비추천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어느 방법이 늘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단 내 여건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텐데, 저 같으면 복합비료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. 대신 퇴비가 됐던 토양 개토제가 됐던 이렇게 해서 토양의 성질을 되게 지역이 있는 성질로 바꿔주는 것은 좋지만, 복합비료까지 하면서 잔디 까시는 저는 좀 비추천한다,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. 친구들의 질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전체는 다는 못하고, 거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요 시점에 그런 질문들이라고 하면 영상 속에서 짤막짤막하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들 많이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저쪽에 이거 자리 잡으시는 거구나. 세팅 그럼 놓은 거예요? 얘 높이를 얘 높이랑 얘 맞춘 겁니까? 얘가 지금? 아닌가요?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. 안녕.